저는 일단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약간 틈새 시장을 공략했죠.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제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해서 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인서울권 공대나 뭐 기술원이나 이런 쪽 아니면은, 그 당시 제가 들어갈 때는 직업국도 좀 힘들었어요. 직업국 4년제 대학도 나와도 대기업 들어가는 건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긴 하던데, 워낙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성적으로 안 되니까 전문대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지. 전문대 가서 자격증 많이 따고 학점을 4점대 정도 이후로만 관리하면은 그래도 합격자들 스펙에 비슷한 수준으로는 맞춰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했죠. 전문대 입학을 해서 일단 다른 애들은 1학기만 하고 군대를 갔는데 저는 일단 1년을 했어요. 왜냐면 전문대에서 2년이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근데 1년을 마치면은 이제 졸업반이 되는데, 졸업 예정자가 되는데, 졸업 예정자부터 산업기사 응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격을 만들어 놓고 한 거죠. 자격증 시험을,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놓고 군대 가서, 군대 가면은 시간 많잖아요.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은. 요즘도 좀 그런 것 같던데. 그게 대체로, 그리고 육군보다는 해군이 낫고 해군보다는 공군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공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공군으로 갔죠. 공군으로 가면은 근데 거의 공무원이에요. 헌병이랑 취사병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자기 일과 시간 끝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주로 쭉 자기 정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이용을 해서 계속 자격증 공부하고, 그래서 한 저녁할 때쯤 되니까 산업기사 자격증 한 3개 정도는 만들어 올 수 있더라고요. 여유롭게 해도. 뭐 더 타이트하게 하면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한 3개 정도 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내가 처음에 입학했던 전문대랑은 전공도 다르고 좀 이제 대기업으로 가는 합격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저 학교를 그 특성화된 곳으로 뭐 여수 석유화학단지나 울산 석유화학단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이쪽이랑 연관돼 있는 학교로 가야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광주 우석이공대랑 울산과학대랑 또 인천에 인왕과학 전문대학, 그게 크게 3개가 있었죠. 그 중에 3개 한 군데를 지원해서 갔고, 처음에 학교를 옮길 때는 좀 걱정이 많았죠. 공부도 안 했고,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했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석유화학 회사나 정유회사로 입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았고, 그 자격증도 그쪽에 다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수업은 일단 거기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갔죠. 물론 가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또 자격증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 따고, 그렇게. 근데 할 수 있는 게 학점관리랑 자격증 많이 취득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분이 학생이니까. 학생들이 뭐 23, 4살짜리 애들이 인생 경험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 다 고만 거 많았지. 그거 말고는 그리고 이제 취업 시즌이 돼가지고 입사 지원을 하고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서류 전형이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합격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보니까 동기들 중에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애도 있고, 나처럼 많은 애도 있고, 학점이 4점이 안 되는 애도 있고. 근데 그렇게 좀 다양하긴 한데, 그래도 그게 뭐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아 뭐 4점 아니어도 합격하네, 자격증 많이 없어도 합격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최대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끔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나도 항상 뭐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학점은 그때 다닐 때밖에 못 따잖아. 고등학교 성적도 고등학교 다닐 때 따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는데 그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 아니면 서울로 못 가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 그 상황이어서 전문대를 가고? 평균 내보니까 5등급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면 가긴 갈 텐데 하여튼 그때는 못 가는 상황이었지. 옛날에는 좀 더 대비 어렸으니까. 그때 기본급 가려면은 내신으로 한 2점 후반대는 됐어야 됐던 것 같아요. 군대는 그럼 뭐 가려고 따로 준비를 했나? 그 공군 같은 경우는 뭐 나도 공군 갔다 왔는데. 나는 성적으로 갔는데 뭐 저 고등학교 성적도 보고 나는 승부 성적도 내고 왔는데 뭐 자격증을 보는 경우도 있고, 공군 같은 경우는 기술병 지원할 때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참 그때 군대 가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그때. 그때는 뭐 진짜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 병무청에 지원을 해도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난 성적이 안 되니까 그 공군이 일반 병은 성적을 보고 뭐 운전병 운전면허증을 보는데 저 그때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맞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 따는데 저 운전면허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자격증을 땄지, 기능사 자격증.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때 딴 자격증 환경 기능사였는데 그게 내 처음 땄던 자격증인 것 같아.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환경 특기병으로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 자격증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한 번에 딱 붙더라고. 근데 공군은 또 일반 병으로 가도 조금 뭐랄까 보직이 많기는 많은데 잘못 걸리면은 아까 말한 헌병이라든지 지사병이라든지 방공포, 산에 있는 방공포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세 개가 제일 힘든 보직이라 하더라고요. 헌급방이라고 하는. 좀 그렇게 얘기하지. 네. 그 자기 시간이 많이 없는 그 보직이라서 그 대표적으로 세 개가. 공군은 그렇진 않긴 한데. 근데 공군은 또 특이하게 다른 군이랑 다르게 우리는 불침번을 안 쓰잖아요. 불침번이랑. 불침번도 불침번인데 육군 애들처럼 훈련이 별로 없잖아. 그게 제일 많이 해요. 그 사격부 근무도 없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근무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도 딱 일정하고, 그래서 주말에도 그냥 뭐 그런 근무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특기병으로 가는 게 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학교는 근데 어차피 너랑 나랑 같은 학교를 다녔었잖아. 나는 그 학교를 다니고서도 정예사를 갔잖아. 그럼 그 학교를 뭐 다시 간 특별한 이유가 더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학교를 가서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 게 있는 것 같은지 뭐 그런 게 있나? 결과적으로 이게 있어요. 확실히 내가 입사해서 보니까 지금은 정예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사양 산업이라서 조금 그렇게 내가 입사할 때처럼 되게 선망받는 그런 회사인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뭐 요거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뭐 선망하긴 하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복지나 이런 급여 수준이 그래도 되게 괜찮은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 보면은 근데 입사해서 동기들이랑 후배들 주로 나온 학과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화공 관련된 학과여서 기계나 뭐 전기과도 있는데 근데 좀 화공이 대체로 많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학과에 대한 거네 오히려.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것보다 결과적으로 너가 좋았다는 건? 학교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여기는 주로 세 군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가 입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 학교에 뭐 네임밸류나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있는 것 같아? 뭐 네, 있는 것 같아요. 4년제 대졸 애들 볼 때 학벌 보는 것처럼 뭔가 있는 것 같아? 네, 그게
일단 대표적으로 학원 관련된 학과가 그 3개밖에 없고 크게 3개밖에 없어서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저 그러면 또 선배들 중에 그런 애들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뭐 회사에서도 그런 걸 보는 게 있으려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뭐 그렇게 뽑을 이유는 없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럴 이유도 없는데 나는 그냥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긴 하거든. 그냥 뭐 딱히 없이 근데 들어 하면 이점은 있는 것 같아. 동문회도 확실히 있고 있으면 좋고 뭐 회사 생활을 뭐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선배들이 있으면은 뭐 신규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동문을 챙기긴 챙기더라고. 학교 들어가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사실 그 전문대에서 화공이라고 해봤자 가르치는 수준이 또 일반학 화학원이랑 투 정도만 보면 되는 수준이거든요. 난 솔직히 그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그 졸업장이 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수준 자체가 그렇게 뭐 특별 전문대 들어간다고 뭐가 그렇게 내가 노베이스인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런 걱정을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도 저는 취업 시즌 한 2학년쯤 때부터서는 그 정유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따로 정유 산업이 어떤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가 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자동차나 항공기 뭐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유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그걸 대표적으로 좀 계약도를 보면서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증류탑에서 뭐 비점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블렌딩을 어떻게 해서 제품화 시키는가 그런 간단한 프로세스만 알아도 좀 면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다른 지원자들하고 좀 달라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화학원을 공부를 했었나? 공부를 아예 안 했어. 잠만 잤지. 이과였어? 아니야 문과. 문과였고 수능으로도 안 봤을 거고 당연히. 문과였으니까 그러면 입사 시험이 있었나 너네? 있었는데 내가 입사한 지 한 3년이 넘었으니까 내가 입사할 때는 그 입사 시험에서 그 물리화학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 치긴 쳤는데 전 그냥 다 찍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그게 문제를 좀 되게 어렵게 내기도 했었고 어렵게 느껴졌어? 시험 어렵게 냈어요 실제로. 수능 수준으로 됐거든. 객관적으로 수능 수준이라는 것보다 네가 네 체감하는 난이도가 그랬다는 거야? 그 수능 시험지를 보니까 약간 몇 개를 스크랩해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어쨌든 수능 네,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참고를 했다 출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내는 것 같은데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난이도. 다르지 근데 이게 나도 그런 느끼는 게 그냥 좀 이거 준비하는 애들이 학력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게 나는 되게 쉬웠거든. 입사 시험은 다른 애들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과학 같은 경우는 물론 아예 안 해봤으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 근데 영어나 이런 거는 진짜 쉬웠거든. 나는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른 회사 본 것도 있는데 다른 회사 봤는데 쉬운 것도 있었고 시험 때도 있었지 내가 들어왔던 곳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좀 어렵게 냈어요 그때. 그때 준비를 한 건 없었나? 그럼 시험 자체를 대비해서? 시험 자체를 준비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그때 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적성 평가를 하잖아요. 빠른 시간에 빨리 푸는 거. 그거에 많이 좀 초점을 뒀고 필기 시험은 좀 덧쳤죠. 일부러. 필기 시험까지 내가 뭔가 좀 잘 준비하고 싶다면은 그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 들어간 회사는 적성도 따로 있고 입사 시험도 따로 있었네. 그렇죠. 이성 검사도 따로 있고 네. 그랬고 그 화학 물리 시험을 따로 봤었죠. 그것까지 잡고 싶다면은 그거는 진짜 기본 베이스를 잘 다져야 되니까 한 3개월 정도 전부터는 계속 물리 화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수능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놔야 이제 입사 시험에서도 그 정도 많이 어렵게 내봤자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수능 수준이란. 전 문항이 그 정도 나오는 게 아니야. 수능은 그러니까 20문제를 내면은 그거를 30분 안에 풀기가 어렵게 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데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쉬운 문제는 쉽고 이럴 거니까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모의고사 수준으로만 만들어놔도 뭐 입사 시험에서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는지는 모르겠네. 타지에 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건 있었나? 그런 건 없었죠. 애초에 아예 아예 없었죠. 20살 이후부터 계속 그냥 타지에 있었으니까. 뭐 대학도 단대 갔고 했으니까. 조금 다르잖아. 근데 약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다 요거랑 어쨌든 뭐 뭘로 아예 생판 모르는데 가서 있는다 이거 좀 다를 수는 있잖아. 이게 근데 그것도 사람 뭐 성격에 따라 다른 건데 내가 뭐 그런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성격이면 그런 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계속 그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 시험 끝나면 또 자격증 시험 있고 자격증 시험 끝나면 또 그다음 기말고사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렇고 막 과제 같은 거 내면은 그것도 잘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뭔가 좀 계속 뭔가에 치여 살면은 그런 생각 잘 안 하게 그치, 되고 뭐 3개월 지나면은 방학이고 하니까 뭐 열심히 살면 뭐 그런 거 원래 신경 안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보다도 그러니까 아예 정착을 해야 되잖아. 아 정착 그러니까 아예 다른 도시에 다른 데 아. 가서 사는 그런 문제.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데 뭐 저희가 근데 나는 그건 그렇게 상관없었는데 이 도시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었죠. 주변을 봤을 때는 어때? 수도권 애들은 지방으로 오면 되게 힘들어하잖아. 그것도 케바케인데 제 주위의 동기들 대부분 타지에서 온 애들이 많거든요. 아 지방에서 지방 오는 거랑 좀 다르잖아. 수도권 애들이 오는 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던데 뭐. 잘 다녔던데. 다니긴 다니는데 그러니까 뭔가 힘들어하는 게 빨리 막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이러면 조금 나은데 그냥 안 그런 애들일수록 조금 더 많이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자기가 얼마나 사교적으로 사실 근데 타지에서 오면은 동기들이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기들이랑 되게 잘 지내는데 근데 그렇게 사교적으로 못 지내면은 좀 그렇게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적적하고 외로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근데 동기들 보면은 그게 막 못 있겠다. 나 고향 두고도 고향에 살고 싶다.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나가는 애는 못 봤어. 그거 자체로 나가는 애들은 잘 없긴 하지. 근데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그런 회사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다고 해봤자 되게 SK 인천 소비랑 거기밖에 없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뭐 들어와서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입사 전부터 생각할 문제 아닐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때 저기 서산 쪽 애들은 그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서산은 근데 서울도 가까운데. 그걸 떠나서 진짜 그 서산 쪽은 그 대산 서기학단지는 서산 원 그 도심하고도 좀 거리도 좀 있고. 있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켜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난 서산에서 나와서 살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고 또 얘기를 쉽지 들어보면 않아요. 차선이 2차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산에서 서산 나오는데 그 거리 얼마 안 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출퇴근시간 되면 왕복 차선이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오히려 서산 쪽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서울하고 가깝지만 인프라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뭐 교대 근무하고 이러면 또 막상 왔다 갔다 많이 하기도 힘들고. 그쵸. 피곤해요 막쓰니까. KJS님 질문인데 비슷한 질문이 또 있는데 창살님도 했던 질문 다 비슷한 건데 기계과에서 생산으로 지원할 때 화학 관련 자격증, 가스 화분기 등이 있으면 품질부로 갈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비슷한 게 품질 분석 지문은 무조건 화공만 가능한지 BIU님, 그리고 화공과 기계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화공 애들이 갔는데 품질 분석으로도 뭐 자격증을 화학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은 가기도 하던데. 뭐 어때? 그는 그게 학과 관련해서 그거 가지고 나누진 않는 것 같아요. 나누진 않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 교육
입사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 성적으로 좀 자르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성적을 다 반영을 한다. 네, 네. 그래서 교육 성적을 보고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교육대 성적을 잘 받으면 원하는 데를 갈 확률이 높겠네. 아무래도 높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인사랑 얘기를 해봐도 나중에 얘기를 해봐도 그때 얘기를 해봤어도 자격증이랑 전공을 같이 많이 본다고 근데 하더라고. 자격증이 있으면 확실히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그 업무에 특화된 기식을 공부를 한 거니까 오히려 학과보다도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내가 학과가 일단 정유나 석유화학 회사는 화공 관련 학과에 관련된 산업인 건 맞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학과에 관련되지 않은 학과로 입사를 했는데 뭐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격증만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관련된 자격증 뭐 화학분석 기능사라든지 화학분석 기사인데 뭐 화학분석 기사 정도 있으면은 뭐 최상위 자격증이니까 있으면은 확실히 어필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까요? 네가 본 사례는 있어? 저는 근데 이건 다른 사례인데 저는 화학분석 기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기능사 기사 자격증 둘 다 있는데 내가 그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포스코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포스코 그 당시 품질 관리 업무였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직무별로 따로 정해서 먹더라고요. 조업이랑 품질 섹션 업무랑 뭐 철도 운전지인가 그거 해가지고 특수 직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면접관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화학분석 기사 자격증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인사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은 조금은 나눠 뽑긴 하는데 아예 우리는 생산체 전체를 통으로 뽑았었거든.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가 화공, 나머지 뭐 25% 20% 이게 기계 전기 이런 식이어서 생산 부서로는 다 섞여 갔거든. 뭐 하여튼 이거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불가능한 건 아니죠. 내가 화학분석 기사가 있는데 기계과를 나왔든 전기과를 나왔든 지원해볼 수 있는 거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뭐 스펙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이팝님 돌돌이님 공개할 수 있는 정도만 공개를 하면 뭐 학점이랑 자격증이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요 정도만 뭐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4점 이상이었고 그리고 그 화공 쪽 정치산업 관련된 쪽 자격증들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격증이랑 기계정비 자격증도 있었고 또 화학분석 기사 자격증 있었지. 그렇게 입사할 정도. 그리고 아까 뭐 했던 말이랑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전문대학 1년을 다니고 군대를 갔잖아요. 거기서 자격증을 빨리 따면 좋은 게 산업기사 자격증을 빨리 따면은 그 군경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나 같은 경우도 그걸 활용을 했었는데 산업기사 자격증을 1년 갖고 군경력 인정 받고 하면은 그 1년 안에 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업기사 자격증 1년 가지고 그 유사 관련 직무에서 1년 근무를 하면 기사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기사 자격증은 원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더 면접에서 좀 차별성을 둘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포스코에서는 되게 그거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뭐 자격증 그냥 서류 전형에서 자격증을 어느 정도 비율로 보는 회사마다 다른데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비율로 보겠다 하면 그냥 그건 아예 수치화가 돼 있더라고. 뭐 기사하면 몇 점, 산업기사하면 몇 점 이런 게 있어서 또 근데 그거를 좋은 거 좋지. 성세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최대한 뭔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베스트 아닌가. 그거는 뭐 항상 맞는 말이지. 군경력도 생각보다 너도 이용해봐서 알겠지만 빡빡하게 보진 않잖아. 산업용 공단에서 빡빡하게 보지 않아요. 그 중경력도 어지간하면 다 인정해준단 말이야. 특히 공군 갔다 왔으면은 어지간한 게 다 기술 행정병 그걸로 다 돼가지고 다 되거든. 그런 거 활용하면 되고. 평균 신입사원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다른 회사 다니다 왔으니까 좀 늦게 온 편이었는데 한 26세
25세 요즘 정도 26세 정도 됐던 것 같고 그게 제일 많아요. 맞아요. 그러고 내가 나이가 많은 편이었는데도 나보다 형들도 꽤 있었고 나 입사할 때 30살이었던 형들 35살은 특수한 케이스니까 뭐 한 명 있는데 빼달라고 30살 형들 많았고 그 정도 비슷하지 않나? 맞아요. 비슷해. 어차피 남자애들이면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정도일 것 같고 이게 돌돌이맵님이 물어본 건데 나이 물어보면서 자기가 울산에 있는 전문대 화공과를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면 나이가 28살이다. 현실적으로 서류 합격이 가능할까요? 이거를 누가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 이것만 28?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서류 그러면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근데 서류 합격이 가능할까요? 뭐 다른 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고 나 28살에 들어갔거든.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데는. 그 정도면 뭐 저도 한 위아래로 10살이 있었으니까 32살까지 있었거든요. 나 입사할 때. 요즘 보면 그리고 또 30살 애들도 좀 있고 31살도 있고 충분히 뭐 졸업해서 28살이면은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그 다른 애들보다 나이 많을 때 그 앞에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서류야 붙을 텐데 나중에야 뭐 그걸 면접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면 감점은 안 나가지 않을까. 중고 신입 말고 생 신입도 뽑긴 하나요? 이거 당연히 생 신입 뽑잖아. 생신임이 훨씬 더 많지 않나? 나도 생신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유사 인원이 적으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조건 경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뭐 당연히 생신임 뽑지. 회사는 어린애들 좋아하고 그 당연한 거지. 오히려 나는 굳이 순위를 먹이자면 나이 어린 생신입, 그렇지. 1등이. 그게 1순위지 뭐. 그다음 나이 좀 있는 중고 신입, 그다음 3순위가 나이 많은 생신입인데 나이 많은 생 신입은 힘들고 항상 어디든 힘들지. 경력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내가 질문이 무슨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경력직으로 인정되는지. 내가 전에 그 비슷한 일을 했으면 경력이 인정된다는 건지. 그러면 근데 그거는 신입 채용을 하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 이러면, 채용 부분에 따라서 경력 채용이냐 신입 채용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뭐 다 당연히 인정되겠지 뭐. 품질부는 채용 인원이 극소수인데 향후 채용 계획은 있는지. 채용 계획은 당연히 있겠지. 뭐 나가는 사람은 있으면 당연히 뽑는 거잖아. 그거를 나가는 사람 있으면 채워야 되니까 당연히 있죠. 채용 근 10년 안에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은데. 채용 인원이 극소수인데 품질이라고 뭐 딱히 극소수인 거 원래 지금 정윤아 이거 사람이 적고 인원이 비슷해요. 생산팀하고 크게 다르지 그래요. 않아요. 근데 생산팀은 여러 개니까 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우리도 인원이 한 팀에 한 4, 50명 되는 것 같은데. 있다면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노력과 스펙이 무엇인지 다 얘기한 거고